멘탈 강합니다. 자기가 디스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찾아가서요 인사를 나누고 마치 문재인과 한편이냐 포즈를 취하고 돌아옵니다. 조국과 관련해서 일단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었지요. 문재인을 찾아갑니다. 조국과 문재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죠. 위선자라는 측면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선한 얼굴을 한 것처럼 보이면서 사실은 온갖 꼼수를 두면서 또 사실은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둘 다 법조인, 물론 한 사람은 뭐 법조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법학과 교수일 뿐이고 한 사람은 변호사이긴 한데 어쨌든 둘 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한 사람은 법을 가르치고 한 사람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온갖 그런 그 법을 회피하거나 법을 어겨가면서 한쪽은 자신들의 가족의 어떤 뭐 안위나 혹은 또는 뭐 입시나 또는 취직이나 이런 것들의 범법 행위를 저질렀고 한 사람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 않았고요.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지 혹은 자기의 친구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서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게 만들었지요. 청와대 8개 조직 부처를 부처는 아니죠. 8개 시를 동원을 해서 말이지요. 이런 자들이 이번에 조국 창당을 빌미로 해서 다시 만납니다. 서로 끌어안고요. 문재인 조국에 대해서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인 것처럼 지금 표현을 했지요. 지난 12일 날 손을 잡고 포즈도 취하고요. 그래서 마치 승인 받으러 간 그런 그 장관인 양 현직 대통령한테 무언가를 승인 결제 받으러 간 장관인 것처럼 표현을 했는데 참 가관입니다. 문재인한테는 공천권도 없고 창당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를 도와줄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문재인한테 허락을 받으러 간다? 왜겠습니까? 사진 한 장 박으러 간 거지요. 그리고 친문들을 묶어두려고 한 거지요. 문재인은 어쨌든 아이고 당연하다라고 응원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은 조국 방문 직전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공지영의 신간을 추천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미 한 달 전쯤 온 언론에서 공지영의 신간 인터뷰를 인용을 했습니다. 공지영은 책을 낼 때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책을 낼 때마다 인터뷰를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진보의 환멸을 느꼈다. 진보의 회의를 느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인터뷰를 딸 수 있고 또 자기 책이 팔린다는 걸 잘 압니다. 이번에도 책을 내면서 조국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아이고 내가 몰랐다. 그 조국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범법 행위를 했더라. 이런 뉘앙스죠. 그리고 반성만 했어도 자기가 이렇게까지 실망을 하지 않았다. 또 한 말이 있죠. 진중권, 그때 당시에 조국을 비판하는데 앞장섰던 진중권에게 굉장히 험한 소리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두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진중권에게 사과를 한다라고 얘기했고 진중권도 그걸 받아들인 양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사실 가관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지금 공지영의 이런 변심 내지는 전향 이런 것들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책 낼 때마다 꼭 인터뷰에서 그런 식의 어떤 반성, 성찰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꼭 주목을 받고 책을 팔았으니까요.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그 공지영의 신간을 추천을 합니다. 신간 참 기가 막히지요. 평산 책방에서 이제 있으면서 평산 책방을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신간을 소개를 하는데 문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공지영의 치열함을 좋아하는 독자로서 그가 상처받는 모습이 안쓰럽고 외로움이 그를 더욱 자유롭게 했고 내면을 더 단단하게 했으며 신앙적인 영성을 더 깊게 했음을 확인하면서 진실은 외로운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 제목이 아마 너는 다시 외로워질 것이단가 그렇죠. 그러니까 외로워진다라는 내용으로 공지영을 지금 이렇게 띄워줬습니다. 그런데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조국을
조국의 예방이 뭐 갑작스럽게 전화 걸어서 오늘 좀 이따 갈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미 며칠 전부터 약속이 돼 있을 겁니다. 그걸 빤히 아는 문재인이 조국을 공개적으로 디스한 공지영을 이렇게 공지영의 책을 이렇게 선전을 해 줍니다. 바로 조국과 관련된 자신의 생각의 일단을 또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조국, 아이고 멘탈 강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멘탈이 강한 사람들이죠. 이 조국 일가는 멘탈 강합니다. 자기가 디스하는 걸 빤히 알면서도 찾아가서 인사를 나누고 마치 문재인과 한편이냐 포즈를 취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이제 창당 선언하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아마 조국은 이제 매일같이 언론에 등장을 할 겁니다. 기자들은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SNS를 맨날 들여다볼 거고요. 또 모릅니다. 어떤 종편이나 어떤 방송국에서는 조국을 등장시켜서 아마 인터뷰도 할 겁니다. 조국은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진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어찌됐든 자신이 당이 3% 이상의 득표율을 할 수 있으니까요. 조국이 가질 수 있는 무기는 지지자들, 그러니까 조국 사태 때 나와준 서초동의 100만 인파를 다시 한번 자신의 지지자로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매번 한동훈을 물고 늘어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좀 더 가열차게 욕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비난을 쏟아내는 제3지대라든지 이준석이라든지 또는 이재명이라든지 이들보다 자신한테 와서 인터뷰를 따고 또 자신의 SNS를 들여다볼 테니까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들끼리 경쟁을 벌일 겁니다. 아이고 누가 더 극렬한 표현을 써가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을 공격을 할 것이냐, 그렇게 되겠지요.